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의를 따기 전 레지던트 때부터 그리고 전문의를 딴 이후에 개업을 하고부터 치근단 절제술, 치아 지식술 꾸준히 이제 관심 있게 제가 좋아하는 치료였고 보존과 전문의로서의 제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치근단 절제술, 제식술 후에 과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라는 것들을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치과 의사들조차도 치근단 절제술, 제식술 해봐야지 얼마 못 쓰고 뽑지 않냐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당연히 치아라는 게 쓰다 보면 망가지고 제식술을 한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질 수는 있지만 어떤 케이스를 선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 전과 같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쓸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오래 쓰려면 제식술, 치근단 절제술 한 치아들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과 관찰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치아를 더 오래 쓰든지 또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때 다음 과정인 임플란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토양이죠. 그 뼈를 잘 보존하면서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근단 절제술과 제식술을 할 때 수술을 한 직후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치아는 제 경험상 문제없이 굉장히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쓸 것 같습니다. 물론 불량할 수 있는 조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술 도중에 환자분들의 의견을 구해요.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꽤 있다. 성공률이 한 70% 정도일 것 같다. 아니면 50%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환자분들 의지에 따라서 만약에 50%의 성공률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50%라도 충분히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미련 없이 치아를 뽑겠다라는 분들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50%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 아니냐, 나는 확실한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발치를 하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이제 항상 의사랑 환자가 서로 상의하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리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에 결정을 하고 치료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식술이나 치근단 절제술을 해서 경과가 좋으려면 치근단 부위의 염증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뿌리 상방에 건강한 치조골이 많이 감싸고 있을수록 예후는 좋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환자분들께서는 근데 보통 저한테 오셨을 때 뿌리에 염증이 크냐 작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염증이 아무리 작더라도 상방뼈까지 소실된 병소가 있다. 그러면 예후가 안 좋을 것이고 염증이 뿌리 끝에 크게 있더라도 상방뼈가 많이 건전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예후가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서 체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어느 부위에 얼만큼 건강이 남아있냐를 보고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 당연히 예후가 좋은 분들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계시고요. 항상 이제 보철물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치근단 절제술도 그렇고 치아 수명을 말할 때 절대적인 치과 치료의 수명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있을 뿐이에요. 임플란트든 보철물이든 평균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보다 아주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20년, 3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전에 망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과가 좋으려면 술자가 옳은 선택을 해야죠. 좋은 진단을 해서 적절한 진단 하에 좋은 치료를 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좋은 치료를 한 이후에는 한 2, 3년 경과를 관찰했을 때 멀쩡하다. 그 이후부터는 환자분들이 이 치아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또는 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잘 만나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넘어가는 수명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치과 의사의 술식 진단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사후 관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경과 관찰을 받고 간 10년 이상 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33세 여성분 14년도 10월 달에 오른쪽 아래 충치가 깊다는 주소로 저한테 내원하셨는데요.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충치가 깊은 것은 아니고 충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수가 괴사되었고 뿌리 끝에 이렇게 큰 물주머니, 병소가 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충치도 없는데 왜 병소가 생겼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외
내치라고 치아 밖에 또 치아가 있다고 해서 치외치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의외로 치외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쉽게 말해서 치아 밖에 치아가 또 이렇게 솟아나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치아를 쓰다 보면 튀어나온 부위가 부러져요.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가 부러지면 그 작은 치아 속에도 치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치수로 세균이 들어가고 충치가 없더라도 치수가 괴사되고 괴사된 치수 때문에 이렇게 뿌리 끝에 큰 병소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외치가 있고 치외치가 부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병소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부러진 치외치의 흔적이 있을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이런 큰 엑스레이를 찍어서 뿌리 끝 병소가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경과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치과 검진을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큰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커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병소가 커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신경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서 농이 계속 나오는 게 보였어요.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정상적인 신경 치료만으로 경과가 좋은 경우도 물론 많지만 아쉽게도 이 환자분께서는 지속적인 이제 신경 치료와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서 나오는 이제 세균 부산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치근단 절제술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술전 통상적인 신경 치료 마무리 후 뿌리를 잘라내고 뿌리 끝 병소를 물주머니를 완벽하게 걷어내고 그 자리에 뿌리 단면에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역충전을 하고 병소를 막고 추후에 크라운을 한 이런 케이스였어요. 14년도에 했으니까 최근에 오셨어요. 11년이 지난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 수술 경과 3년째도 멀쩡하고 9년째도 멀쩡하고 그리고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무난히 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은 한은 이 치아는 계속 건강하게 쓰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환자분께서도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더 잘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케이스고요. 아까 이렇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 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이 수술을 해서 오래 못 쓰면 어떡하나, 그리고 정말 오래 쓸 수 있나,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랑 상의를 통해서 이 케이스는 어떤 상태고 얼만큼 예상 수명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적절한 이제 그 조건을 갖춘 치아라면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정말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 치아가 그런 케이스가 맞는지 한번 진단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치과 의사들조차도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10년 이상 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는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좀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